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기출지문집 14번째 계약 체결 후의 절차여서 검인계약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인계약서는 요즘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뭐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온다? 부동산거래 신고제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예전에 나왔던 지문들 이 5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사 갑 자신의 이름으로는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X가 되겠죠. 개공사도 검인 신청자에 해당이 됩니다.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해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 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검인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검인의 대상이 된다. X. 병이 X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가등기 기에서 본등기를 할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검인을 받아야 되겠죠. 검인의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갑이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수 없다. X가 되겠죠.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요것 때문에 검인계약서가 요즘에 시험에 안 나오는 겁니다.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은 X토지 소지의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진정성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검인을 교부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인계약서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됩니다.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으니까 병이 누가 됩니까?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은 이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니까 이 병이 수탁자니까 갑은 신탁자가 되겠죠.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는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요거는 이 등기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 수탁자 앞으로 넘겨놓는 것을 등기명의신탁. 그 다음에 이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등기명의신탁이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고 그러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횡령죄 성립되지 않는다. 제3자에게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된다. X. 병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X.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X.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거지 갑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죠. 갑은 매매계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갑과 친구 을은 을을 명의수탁자로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딱 명시해 주죠. 이에 따라 을은 2017년 10월 17일 병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러니까 을 명의로 등기했으니까 을이 누가 되는 겁니까? 수탁자가 되는 거죠. 수탁자가 되고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요거는 계약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계약명의신탁이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된다?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횡령죄 성립되지 않고 제3자에게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갑과 을의 위약정은 무효이다. 약정은 무효입니다.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약정은 유효하다. 약정은 유효가 될 수 없는 거죠. X.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겠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수탁자, 을이 되는 거지 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3자 정에게는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해갖고 이 X가 되는 거죠. 유법헌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 갑은 을과 을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병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로부터 바로 병명의로 이 소유권이 있는 께를 하였다. 그러니까 병명의로 소유권이 있는 께를 했으니까 병이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탁자는 갑이 되고, 그러니까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는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등기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등기명의신탁이 되니까 명의신탁 약정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그러니까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거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횡령죄 성립되지 않는다. 제3자에게는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갑과 병 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X가 되겠죠. 요게 성립되려면 이게 친구가 아니라 배우자와 종중, 종교단체 그랬을 때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죠.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이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가 되겠죠.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을에게 귀속되는 거고, 여기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얘기는 이거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나와야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등기명의신탁이니까 X가 되는 겁니다. A 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 직원 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갑은 2020년 6월 19일 개업공예사 을의 중개로 병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년 8월 20일 갑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러니까 갑이 수탁자가 되는 것이고 신탁자는 A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요거는 계약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명의신탁이니까 명의신탁 약정 어떻게? 무효,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효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귀속을 하게 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횡령죄 성립되지 않고 제3자에게는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정답이 나오게끔 돼 있는 겁니다.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병에 선의하기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러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알았으면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이 계약 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X가 되겠죠. X토지의 소유자는 갑이 되는 겁니다. A는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거죠. 동그라미. 이 갑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자에게는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A와 갑의 명의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그라미.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10월 1일 갑과 을은 갑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과 병은 농지법상 농지소유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맞춰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예사가 X토지의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맞춰주었다. 병이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신탁자는 누가 됩니까? 갑이 되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요거는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등기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등기명의신탁,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명의신탁 이렇게 되겠죠. 또한 등기명의가 돼 있는 사람이 누구다?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명의가 돼 있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 계약명의신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 등기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등기명의신탁이 되니까 갑이 병명의로 맞춰준 소유권이익 등기는 유효하다. X, 소유권이익 등기 무효가 됩니다. 을은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얘기는 어디서 나와야 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나와야 된다고 했죠. 이거는 등기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명의의 소유권이익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가에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이지 확정금액의 과징금이 아닙니다. X가 되고, 유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하지 않는다. X. 명의신탁을 이루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X가 되겠죠.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1년 경과했을 때는 10%, 2년 경과했을 때는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하나 부동산 물건을 등기한 경우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 언제나 무효는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차인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임차인이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주용도는 주거용이 되어야 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X.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어도 국민들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해 줄 필요성은 있겠다 해서 만들게 됐으니까는 자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세 가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되겠죠.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 주택에 등기를 하냐 아니한 전세계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준용한다. 동그라미. 임차인 을이 임대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자는 경우 그 기간 만료 시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동그라미. 임차인 을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허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임대인 갑이 임대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자는 경우 그 기간 만료 시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이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후부터 3개월이 지나면은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 을에 의한 계약 해지의 통지는 임대인 갑이 그 통지를 받은 후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동그라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을은 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병이 그 통지를 받은 후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그라미. 주택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바뀐 겁니다. 임차인이 언제든지 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임대차 계획이 묵시도록 갱신된 경우 임대인 갑은 언제든지 임차인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X. 역시 임대인 임차인이 바뀌어서 틀린 지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을이 병에게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동그라미. 을이 병에게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을은, 그러니까 을이 임차인이 되는 거죠. 언제든지 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동그라미.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한 중 임차인 을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거는 감액 청구니까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20분의 1은 증액 청구 제한 규정이 되는 거죠. 차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획이 종료된 후 재계약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동그라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 을이 임대인 병이 임대치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임차인 을은 그 임대치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겠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토지임대차니까 주택임대차가 아니라 이 민법상의 임대차가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X가 되겠죠. 민법 임대차에서는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을 때는 보장되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누구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임차인은 나갈 준비를 해놓고 해지 통지를 하니까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은 후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거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했을 때 임차인은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기간을 줘야 되니까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다세대 주택이니까 동호수 정확하게 표시해서 전입신고가 돼 있을 때만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동그라미.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X가 되겠죠.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권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 동그라미.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가에게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됩니다.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인 경우에 주택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경우 보증금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X가 됩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누가 선수의가 된다? 저당권이 선수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동그라미.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그러면은 이 저당권이 선수의가 되는 거죠.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X가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증액된 거는 별개로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 임대차를 했을 때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이니까는 이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증액이 됐을 때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저당권보다 후순위니까는 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임차권 등기명령이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이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 기관을 주택임대차 계약 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동그라미. 임차인 을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 받을 수 없다. X. 확정일자 받는 장소는 동사무소, 법원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차인이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X. 여기서 임차인이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서 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명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X가 되겠죠. 그러니까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만원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급비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그래서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집행권을 얻어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 갑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X 있답니다. 그 다음에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를 받고 2019년 6월 3일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준력을 마쳤다. 그러면은 임차인 을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2019년 6월 4일 0시가 되겠죠.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16시면은 채권자 병이 선순위가 되는 거죠.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 16시. 그러면 정은 임차인보다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을에게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권리의 순서가 여기서 병이 1순위가 되고 2순위가 을이 되고 그 다음에 3순위가 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 을, 정 요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임차권, 저당권 요 순서가 되는 거죠. 정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을은 매순위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병 또는 정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을의 임차권을 소멸한다. 동그라미.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니까 당연히 소멸이 되는 거죠. 을은 X주택이 경매 시 이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은 병과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X가 되겠죠. 여기서 병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보다는 우선하지만 병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니까 X.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을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해야 한다. 법원에 인도해야 한다. X가 되겠죠. 매순위에게 인도해야 한다. 즉 경락일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X주택에 대해 을이 집행권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동그라미. X가 되겠죠. 여기서 이 X주택에 대해 을이 집행권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부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등기부에 나오니까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니까 X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간단하게 어떻게 접근한다? 등기부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경매를 신청했으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로 등기부에 나오니까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병은 2018년 10월 17일 을수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천만 원의 2년 기간으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중력 이전, 임대차 계약 증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병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되는 겁니다. 병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X, 소명을 해야 됩니다. 병이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X.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병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 면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X.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 상실한다. X. 임차권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정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동그라미.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대차한 소액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